네, 이렇게 앞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. 아직 전면적인 등교 수업을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. 네,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. 이상미 기자 자리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올해 1학기를 좀 돌이켜보면요.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국은 학사 일정의 변화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텐데요. 네,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해왔습니다. 예. 일주일에 2~3시간 정도 수업 시간에 협력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기도 했고요. 또 기초학력 부진으로 판단되는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방과 후에 학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왔습니다. 네. 그런데 올해 1학기는 코로나19 여파로 학교가 한 달 넘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. 4월 초에 온라인 개학부터 했고요. 또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까지는 한 달이 더 걸렸습니다. 등교를 시작한 이후에도 방역 지침에 따라서 등교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는데요. 예. 네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에 가기도 하고 2주는 원격 수업을 하고 1주는 등교 수업을 하는 등 학교마다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교에 나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. 그렇죠. 네, 그렇다 보니 사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학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줄어들게 된 건데요. 물론 앞서 소개한 학교처럼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소그룹으로 반을 편성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. 또 등교하지 않는 날에도 아이들을 학교로 불러서 개별 지도를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. 네. 네, 이런 사례들도 있지만 일부라고 할 수 있고요. 다수의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. 네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격차가 사실 벌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는 것 같이 보이는데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도 좀 이런 현격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 없을까요? 네, 일단 학교 현장에서는 등교하는 날이 줄어들어도 이 부진 학생들을 에 대한 지원까지 줄여선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. 예. 또 대부분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 있지 않아서 원격 수업을 듣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. 또 가정에서 부모가 일일이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. 그래서 혼자서 원격 수업을 듣기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서 일단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고요. 네. 그리고 기존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네.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등교 수업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나와서 담당 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는 건데요. 문제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있고요. 네. 또 등교하는 학생 수가 전체의 3분의 2 내지는 3분의 1을 넘어선 안 된다는 그런 방역 지침도 지켜져야 합니다. 따라서 방역 지침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네. 예.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교육 환경이 변화한 만큼 이에 대한 예산 책정도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,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